자유의 여신상이 여행자들을 반기는 뉴욕은 미국 최대의 도시입니다. 미국의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또한 문화와 예술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도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맨해튼입니다. 뉴욕 맨해튼 하면 워낙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 많이 나와 가봐야 할 명소도 많지만 제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뉴욕을 찾은 날 때늦은 폭설과 한파로 도로에선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시공원 센트럴 파크도 푸른 녹지 대신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3월 중순인데 뉴욕에 가끔 이렇게 눈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그 눈 속에 파묻힐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이 덮인 이곳은 또 다른 놀이터가 됩니다. 마치 겨울 왕국에 온 듯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이끕니다. 공원 언덕에선 눈썰매도 탑니다. Filming for your friend? Yes, that's right. We're going live in Jacksonville right now. How do you feel? I'm good. Didn't break anything. It's all good. Where are you from? Jacksonville, Florida. Florida. Yeah, we're live on TV. Where are you guys from?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Education broadcast. Excellent. We bought it. Yeah. 선뜻 썰매를 내줘서 저도 한번 타보려 하는데요. Yeah, our friends bought it. 자, 그러면 뭔가 어설프죠? 결국 소녀의 응원에도 요령이 없는 저는 많이 못 갑니다. It's very hard to keep going. 와, 아니 순간적으로 확 내려오는데요? 그런 저를 위해 소녀가 시범을 보여주는데 정말 잘 탑니다. 자, 기술. 이제 저도 감 잡은 것 같죠? 추워. 근데 진짜 재밌는데요? Thank you very much. Well done. 와, Well done. Thank you very much. You're very welcome. Thank you. You're good teacher. Thank you very much. 갑작스레 내린 눈에 파묻힌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리로 다시 나온 저는 맨해튼의 번화가를 걷습니다. 여기가 뉴욕의 중심인 타임스퀘어입니다. 이 엄청난 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관광객으로 바글바글하네요, 정말. 하루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난다 합니다. 세 개의 교차로라 일컬어지는 타임스퀘어는 뉴욕 42번가와 7번가, 브로드웨이가가 만나는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죠. 이 어마어마한 주 재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집에 잡아둘 수 없는 이 뉴욕의 매력?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 매력에 이끌려온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뉴욕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이 만든 그 다양함 위에 성장한 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비단 뉴욕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1620년에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100여 명으로부터 시작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여 년이 좀 지나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거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수많은 이민자들의 힘, 그들의 다양함을 하나로 녹여내는 그 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뉴욕은 미국 문화의 상징인 인종의 모자이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죠. 이게 세상에 많은 도시들이 뭐랄까요, 마천루랄까 도심의 스카이라인 같은 걸 갖고 있지만 이렇게 뉴욕처럼 정말 길게 어딜 봐도 이렇게 멋진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죠. 진짜 독보적입니다. 이런 뉴욕의 전경을 감상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흉상의 주인공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10 지폐에 들어가 있는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날의 뉴욕을 이런 세계적인 금융상업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미국을 이런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뉴욕주 출신이죠. 알렉산더 해밀턴은 워싱턴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입니다. 당시 독립전쟁으로 빚더미에 올랐던 미국의 재정을 회생시키고 미국 금융제도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죠. 뉴욕은 경제 발전을 위해 상업과 공업에 주력했던 해밀턴이 꿈꿨던 도시입니다. 볼거리 많은 뉴욕은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Downtown. Yes, downtown. Yeah, very to good. Brooklyn. 이번에 제가 선택한 건 버스 투어입니다. 특수 제작한 버스를 타고 맨하튼 중심가를 둘러보는 겁니다. 야, 진짜 좋은데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뉴욕의 도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때 고대 신전 같은 건물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우체국 건물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포스트 오피스. 와,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체국 하면 굉장히 뒤떨어진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우체국과 기차역은 19세기부터 산업혁명, 물질문명,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시간을 통제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최첨단 시설들이었거든요. 이 거대한 건물 보세요. 근데 저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쭉 써 있거든요. 결국은 눈과 바람과 비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인간이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맨해튼의 거리를 거대한 무대로 삼고 달리는 버스가 이번엔 저를 뉴욕의 랜드마크로 이끕니다. 저희가 지금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정면을 보이네요. 점점 다가서니 그 위험이 드러납니다. 1931년 높이 381m로 위풍당당하게 세워진 빌딩은 이후 한동안 세계 최고의 빌딩으로 군림했는데요. 이게 뉴욕이라고 하는 주가 미국 사람들도 뉴욕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꼭 곱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뉴욕이 있는 이 뉴욕주의 자기들의 별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예요. 제국의 주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미국의 중심이면서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미국의 자존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뉴욕 맨하튼에 들어선 최초의 마철루 플랫 아이언 빌딩입니다. 말 그대로 다림이란 뜻의 이 빌딩은 독특한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쁘네요. 20세기 건축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이죠. 유수의 건물들이 들어선 빌딩 숲은 정말 이곳이 세계적인 도시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드디어 버스는 맨하튼 남쪽 끝에 있는 월스트리트, 월가로 들어섭니다. 이거 월스트리트야말로 해밀턴이 미국을 건국하면서 꿈꿨던 어떤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금융과 상업, 그리고 세계의 중심, 뉴욕, 그리고 미국. 월스트리트에 와보니까 해밀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가 새삼 생각이 납니다. 이 거리엔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뉴욕의 역사가 간직돼 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제가 배를 타고 향한 곳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리버티섬 바로 앞에 있는 앨리스 섬입니다. 과거 최초의 연방 이민국이 있던 신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라 불린 곳이죠. 제가 지금 새벽에 첫 배로 이 앨리스 섬에 도착했거든요. 이곳은 정말로 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갔던 곳인데 이렇게 첫 새벽에 딱 도착하니까 뭔가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심정이 이런 거였을까? 뭔가 낯설고 뭔가 어둠컴컴한데 빛은 밝아오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 1954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이곳은 1984년 대규모 복원사업 후 1990년부터 이민박물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이 앨리스 섬에 들어와서 이 가방들을 보니까 가슴이 되게 먹먹해져요. 이 걸려있는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도 사실은 자기 어떤 고향,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간다는 게 두렵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100년도 더 전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잖아요. 당시 이민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하던 그레이트 홀에는 이민자들의 유품, 옷, 사진 등의 물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민자들과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여보고 있거든요. 지금 1층에 도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방 같은 걸 정리하고 본격적인 입국 심사는 이 2층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1892년부터 1954년까지 62년간 12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이곳을 통과해 미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지에서 몰려온 유럽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풍요와 번영의 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자들이 찾아온 거죠.
그 흔적이 잘 보존된 이곳에선 당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책상이 있는 곳이 바로 입국 심사관들이 앉아서 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던 그 자리였는데, 여기 정말로 길게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겠죠. 여기에서 입국 심사가 통과되면 저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걸 테고, 만약에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까요? 참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데스크인 것 같네요. 하지만 결국 이곳을 통과한 이민자들이 이 땅을 더욱 풍요롭게 한 것이죠. 당시 이민자들이 이 창을 통해 본 미국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맨하탄은 화려하지만 20세기 초,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뉴욕으로 입국할 때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마천루가 많았던,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해서 막 성장하는 게 보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마 이곳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저 뉴욕의 그 당시의 마천루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와, 저 멋진 도시가 내가 살 수 있는 도시구나, 그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박물관의 2, 3층에는 그 당시 세계 각국에서 뉴욕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다라는 게 딱 가슴에 와서 그냥 박히네요. 이야. 근데 이게 이 이민의 역사라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민을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이민을 왔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기득권을 갖게 되면 또 새로운 이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생겨나서 이민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이민을 또 확대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민의 역사라는 것은 개방과 제한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2017년에 그들은 어떤 해답을 찾아가게 될까요? 그게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여기 와서 100여 년 전에 이 앨리스 섬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미국이 만들어갈 미래가. 앨리스 섬에서 8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리버티 섬의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미지의 땅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가장 처음 봤던 이 자유의 여신상은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었을 텐데요. 지금 그곳으로 가는 저도 굉장히 흥분됩니다. 진짜 멋있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유의 여신상 뒤로 보이는 저 뉴욕. 결국은 자유가 세상에 수많은 이민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토대 위에 이 번영이, 이 뉴욕이, 미국이 성장하고 완성됐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라보는 자유의 여신상과 뉴욕은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리버티 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저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 바람이 찬데 올라가면 과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동상 내부의 계단이 자유의 여신상 왕관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굉장한 계단을 올라가겠는데요. 보니까 여기 다 써있네요. 이 기단까지 176계단, 요 왕관 있는 곳까지 338계단. 오늘 운동 좀 하겠는데요. 야, 아니 이렇게 생겼는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야,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서도 각종 기계 장치가, 지지 장치와 더불어 이렇게 장치가 돼 있네요. 자유의 여신상의 전체 무게는 225톤이나 되지만 두께는 얇습니다. 그래서 얇은 청동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동상 안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죠. 제가 드디어 빛이 보이네요. 자유의 정상을 향해서. 정말 자유의 길은 멀고도 험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의 풍경은 어떨까요? 맨하탄이 저쪽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 왼쪽으로. 뉴욕 맨해튼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니 자유에 대한 가치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게 되게 놀랍고, 근데 이 안은 굉장히 좁지만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대서양을 건너서 이곳으로 왔던 수천만 명들에게 이 좁은 공간 밖으로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결국은 공간의 크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죠. 이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 새로움, 그게 정말 중요했던 거 아닐까. 정말 좋네요. 이 흔들림조차도 좋아요. 그런데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에서 선물한 것입니다. 왜 프랑스는 미국에게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을까? 미국이 독립할 때 영국을 상대로 정말로 힘겨운 전쟁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이었던 미국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해군이 없었다면 절대로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과 프랑스가 뭉쳤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프랑스가 원했던 게 미국의 자유였을까? 그건 아니었죠. 프랑스는 자기들의 숙적이었던 영국의 콧대를 반드시 한번 꺾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고 그 자유가 전파돼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낳은 거죠. 그리고 또 그 자유를 매개로 그들은 훗날 자유의 친구 이렇게 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하고, 역사가 그래서 항상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1886년 리버티 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자유의 여신상은 오늘날까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우뚝 서서 기회의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뉴욕의 이 번화한 거리가 더욱 붐빕니다.
오늘 이 지역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 앞에서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일랜드의 성인인 성 패트릭을 기리는 행사인데 뭐 이게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녹색과 관련된 그게 이제 아일랜드의 상징색이잖아요. 그런 복장을 하고 지금 그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장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인 3월 17일에 그를 기리며 축제를 열죠. 아일랜드 출신뿐 아니라 온 시민이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정말 특이한 게 이게 아일랜드 축제인데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겠지만 애들이 끊임없이 USA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이나 재향군인들 향해서 뭐 열렬하게 환호를 하는데 그게 조금 저한테는 낯선 풍광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사실 이들 아일랜드인들의 이민은 19세기 중반의 대기근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찾아왔던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 동부에 정착을 했는데 당시에 이 뉴욕을 중심으로 이미 정착해 있던 토착민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딛고 이제는 미국의 중추 세력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이 아일랜드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확고한 지지 기반이 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녹색 옷과 녹색 장신구로 치장하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화려한 행진. 축제에선 모두가 아일랜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오늘 샌패트릭 퍼레이드 끝나고 아일랜드 펍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 펍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펍 입구는 초록색 장식과 아일랜드의 천주교를 상징하는 샴록이 딱 눈에 띕니다. 샴록은 아일랜드의 국화인 클로버입니다. 펍 안은 또 다른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만 사람들은 느긋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아일랜드의 맥주거든요. 흑맥주, 기네스. 근데 거의 뭐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슬로울리? 저도 축제를 기념하며 한 잔 마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It feels fine. Everyone here is pretty much Irish, so I don't know. You feel well. You know, you're kind of in the know. You know, everybody's Irish. It feels like you have a family here. It's nice. I'm an American. I'm an Irish American. Like I'm not insecure. I'm proud. I'm proud to be Irish.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깁니다.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뉴욕. 이 화려한 고층 빌딩 사이로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9.11 테러를 추모하는 곳이죠.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인해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고 약 3천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엔 인공폭포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던 바벨탑과 같았지만 이제는 끝을 모르는 땅 끝으로 내려가는, 그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저 물은 이때 희생됐던 혹은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의, 그리고 그 사건에 충격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이제 눈물과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해서 정말 숙연하네요.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겠죠.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에선 그때의 그 슬픔과 상실감이 느껴지는데요. 엄마와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냥 가슴 아프고,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면서 굉장히 좀 무서울 정도로 철두철미한 것 같아요. 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조차도 이곳에 하나의 생명으로서 기록해 놓을 정도로. 자유를 찾아온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됐고 그 이후 끊임없이 이민자들이 향했던 땅, 그리고 그들이 일군 나라 미국. 전 지구촌이 20세기 후반부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화라는 그런 이제 추세 속에서 또 다양한 갈등과 충돌을 겪게 되잖아요. 지금 이 9.11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가장 격렬하게, 그리고 테러라는 가장 안 좋은 형태로 일어난 이제 비극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갈등을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세계는 세계 나름대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더 좋은 세상, 이 지구 전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조금씩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그들의 끊임없는 항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